오늘도 역시 상승 추세에서 나오는 주가의 흐름에 대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장 주도주 매매에 대해 고찰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유념할 사항이 있습니다. 시장 주도주라고 해서 언제까지 상승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추세가 꺾이고 하방 압력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에코프로였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던 2차전지 관련 주식들이 추세가 꺾이자 폭락에 가까운 하락세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시장 주도주들이 언제부터 하방으로 추세가 꺾일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는 시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를 예를 들면 테슬라의 부진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전방위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했다면 2차 전지 섹터의 추세가 급격히 꺾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반도체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올 초 돌풍을 몰고 온 AI 반도체 섹터의 상승 추세가 다소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AI 데이터 센터를 뒷받침해주는 전력 인프라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이 섹터로 시장의 흐름이 넘어갔습니다. 앞으로도 주식시장에서 AI는 지속적인 이슈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는 산업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AI 관련 이슈가 순환매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AI 반도체, AI 로봇, AI 자율주행, AI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관련 전력 인프라, AI 의료기기, AI 미용기기, AI 소프트웨어 등등. 이러한 섹터들이 순환매로 돌아가며 시장에서 부각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은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라 이 또한 시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과 달리 스윙 매매를 주력으로 하는 투자자들은 이러한 시황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개별 섹터가 급부상하는 초입에서 진입해서 그 섹터의 전반적인 시세가 꺾이는 시점에서 수익 실현하고 빠지는 것이 시장 주도주 매매의 핵심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가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가온칩스란 종목입니다. 올 초에 AI 온디바이스 관련주로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일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추세가 완전히 꺾인 상태입니다. 다른 차트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종 업종 기업들입니다. 텔레칩스입니다. 보시다시피 추세가 완전히 꺾여버린 상태입니다. 다른 종목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이것이 추세의 무서움입니다. 기업이 아무리 펀더멘탈이 탄탄하고 성장 가능성이 좋다고 해도 추세를 이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추세 추종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장 주도주 공략 차원에서 가온칩스의 차트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과연 차트상에서 어떤 시점에서 추세가 꺾이는지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가온칩스 차트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상승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초 상승 지점은 여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승 패턴을 보면 완만한 N자형 파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 상승 패턴에도 황금 맥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24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여 121선을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차트를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엠벨선의 지지를 받으며 21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볼벤 바닥도 보입니다. 이 자리를 놓치지 말자가 제 지론입니다. 이 자리가 황금 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반딧떼거지를 잘 활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딧떼거지들도 아주 유용한 지표입니다. 반딧떼거지들이 우르르 출현했다가 멈춘 지점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반등의 신호가 됩니다. 이 자리에서 타점을 잡고 상승 과정에서 까누니 타점에서 추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차트 보는 눈이 완전히 터득되지 않은 초보자들은 이 매매 방식을 충분히 활용하셔도 됩니다. 이제 저지발을 그어가며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1차 저지바입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저지발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돌저터반입니다. 돌파 후 저지발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돌파 후에 급하게 따라붙지 말고 느긋하게 기다리면 이런 타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종목 관리를 통해 매의 눈으로 관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루빨리 우리 불개미 군단이 체계를 갖추어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이 시스템만 제대로 갖추어지면 이 시장을 다 씹어먹을 수 있을 텐데. 다음 저지발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입니다. 매수 타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선을 하나 더 그어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선입니다. 지금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는 중입니다. 타점을 잡기 애매합니다. 확실하게 돌파가 나온 뒤에 타점을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고수가 되면 예측샷이라는 것을 할 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캔들입니다. 저항 라인을 윗꼬리로 터치한 캔들이 아니라 몸통 전체가 저항 라인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돌파 직전에 나오는 큰오빠 캔들입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을 줄 알게 되면 돌파 매매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후 확실하게 돌파가 나왔지만 심하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빨간색 저지바까지 깨고 내려옵니다. 반등의 신호가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이 캔들입니다. 저항 라인을 다시 뚫어주는 캔들입니다. 돌파 매매 관점에서 매수 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전고 돌파가 나옵니다. 하지만 다시 저항 라인에서 밀려 눌림이 나옵니다. 반등의 자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반등의 자리를 찾을 때 저지바까지 내려오는 것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상승세가 좋을 때는 중간에서 반등을 하기에 최저 거래량 기법이나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 등을 이용해서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혹은 61선 차트에서는 골파기 지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차트를 다 분석해 본 후에 61선 차트도 가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장대 양봉으로 제대로 돌파가 나옵니다. 이후 누가 보아도 고점에서 강력한 저항을 맞고 하락 추세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도 타점은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엠벨선이 깨지는 지점입니다.
여기입니다. 제가 공중부양선 다음으로 가장 아끼는 보조지표가 엠벨선입니다. 제가 수많은 보조지표를 써보았지만 매도 타점을 찾아내는데 엠벨선만큼 정확한 지표가 없었습니다. 물론 공중부양선을 활용해도 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고점에서 상승 추세가 꺾이고 엠벨선이 깨어지면 미련 없이 매도를 해야 한다. 이후에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지만 저런 거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발악 같은 겁니다. 상승 추세가 꺾이질 않았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람이 죽기 바로 전에 반짝하는 회광반조 같은 현상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엠벨선 매도 타점. 원칙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엠벨선을 만들어 놓고 욕심이 앞서 매도 타점을 놓치고 더 버텨보다가 손실을 본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전에서 연습하실 때 많이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상승 추세가 좋은 시장 테마 주도주라 할지라도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이 있다. 그 자리를 기가 막히게 찾아주는 지표가 바로 엠벨선이다. 엠벨선 매도 타점을 놓치면 급락이라는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데 제가 재미있는 것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근에도 이 주식은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반등의 신호가 보이질 않습니다. 다만 지금 저지바에 딱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들조차 이 주식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외국인들은 이 주식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기관들은 이 주식을 다 팔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외국인 매수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관 매수세와 외국인 매수세가 정반대 경향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외국인 매수세에 더 비중을 두고 관찰을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새끼들이 돈이 더 많은 놈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 새끼들이 다 갖고 노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새끼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재미있는 장난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고 그냥 가지고 놀기 좋은 놀이감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새끼들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주가를 끌어올릴 자신이 있기에 저평가 구간에서 미리 매집을 해두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계 통장을 통해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 검은머리 외국인이 저는 주로 사모펀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기관보다는 외국인 매수세가 주가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식이 반등 타이밍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61선 차트를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여기까지는 오늘 아침 9시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이 시작하자마자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네요. 마지막에 작은 양봉이 떴습니다. 이제 이 차트에서 공중부양선을 이용해 제가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골파기 매수 타점입니다. 매도 타점입니다. 공중부양선이 깨진 자리입니다. 골파기 매수 타점입니다.
이후 등락이 나오지만 공중 부양선이 깨지지 않았기에 계속 들고 갑니다. 매도 타점입니다. 공중 부양선이 깨졌습니다. 골파기 매수 타점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반딧대거지들이 우글우글 하다가 출현을 멈춘 지점이 나옵니다. 이 지점이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는 시점입니다. 까누니도 보입니다. 좋은 매수 타점입니다. 이후 공중 부양선이 깨지지 않기에 계속 끌고 갑니다. 매도 타점입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이후 공중 부양선이 아슬아슬하게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들고 갑니다. 매도 타점입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공중 부양선 돌파 자리입니다. 매도 타점입니다. 최저 거래량 기법으로 잡아낸 매수 타점입니다. 매도 타점입니다. 엠벨선 매도 타점보다 공중 부양선 매도 타점이 한 타임 빠르네요. 여하튼 오늘의 결론은 아무리 상승세가 좋은 시장 주도주라 하여도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매도 타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텔레칩스입니다. 종목마다 독특한 상승 패턴이 있습니다. 이 종목의 상승 패턴을 보면 V자 반등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는 주포의 성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종목마다 그 종목을 관리하는 주포가 있기 마련이고 주포들마다 몸에 밴 습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습성이 차트에 고스란히 흔적으로 남습니다. 이놈은 성격이 화끈한 놈입니다. 주가를 끌어올릴 때는 깔짝깔짝대지 않습니다. 반대로 저점 매집으로 방향선회를 하게 되면 잔인할 정도로 차비가 없는 놈입니다. 대신 반등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일정합니다. 보시다시피 정확히 121선에서 반등을 시킵니다. 제가 우리나라 주식 투자는 주포와의 머리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차트에 나타나는 주포의 성향까지 읽어낼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셔야 합니다.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최초 상승 지점부터 주포와의 머리싸움을 해보겠습니다. 차트를 줄여서 최초 상승 지점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좋은 타점입니다. 엠벨선의 지지를 받으며 상승하다가 21선 위로 안착을 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도 좋은 타점입니다.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면서 241선을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이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이 터진 윗꼬리 양봉 캔들입니다. 거터 위양입니다. 큰오빠 캔들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돌파 전에 나오는 돌파의 신호라고 했습니다. 매도 물량을 미리 소화하는 캔들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캔들에서 돌파가 나오지 못했지만 이 캔들의 희생으로 다음에 돌파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캔들이 돌파 매매 관점에서 좋은 매수 타점이 됩니다. 이후 주가는 지루한 횡보를 이어갑니다. 제가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박스권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예측샷 개념에서 충분히 타점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박스권 안에서 캔들들이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저점을 높인다는 것은 팔고 나갈 사람들이 많이 나갔다는 뜻이 됩니다. 주포가 거의 전조 현상 없이 기습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충분히 돌파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후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거래일 연속 장대 양봉이 출현했습니다. 거래량도 엄청납니다. 하지만 윗꼬리가 심하게 달려 있습니다. 윗꼬리는 항시 저항이 심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소화해야 할 매물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급하게 따라 붙을 생각하지 말고 침착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반드시 눌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노리면 됩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돌파 후에 저지발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돌저터반입니다. 혹은 이 자리입니다.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오늘 댓글에서 저지발을 긋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간단합니다. 주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제일 많이 부딪힌 자리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디가 저항 라인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항을 뚫지 못하고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윗꼬리로 3개나 이 라인을 터치하고 주가가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항 라인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후 돌파가 나옵니다. 돌파 이전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거래량이 의미 있는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가격 캔들이 거터 위양입니다. 거래량이 터진 윗꼬리 양봉입니다. 또한 저점을 높이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충분히 돌파를 예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갭으로 날아가며 돌파가 나옵니다. 하지만 역시 새로운 저항 라인에서 밀린 모습입니다. 주가는 저지발을 깨고 밑으로 흘러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저지발을 돌파한 후에 반드시 그 저지발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이 저지바가 다시 깨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 주포의 작품입니다. 주포는 주가가 빠질 때까지 충분히 기다립니다. 팔고 나갈 놈들은 다 나가라. 나는 다시 저점 매집을 하면 그만이다 라는 심보입니다. 다음 저지바까지 깨고 내려가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즉 쌍바닥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타점을 잡을 때 이거 하나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돌파보다는 눌림. 이 원칙을 고수하시면 모든 차트에서 저절로 타점이 보이실 것입니다. 저도 주린이 시절 장대 양봉만 보면 흥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공부하고 나서 아주 단순한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급등이 나오면 이후에는 반드시 눌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명언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올라간 주식은 내려올 수밖에 없고 내려간 주식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타점은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왔을 때 잡는 것이다. 돌파보다는 눌림. 이것이 주식 투자의 핵심 원리이다. 이 마인드만 잊지 않으시면 어느 자리에서나 다 타점을 잡아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차트에서 최근 상황에서도 돌파가 나왔다고 바로 따라가려는 것은 잘못된 매매법입니다. 침착하게 기다리면 눌림의 자리가 나옵니다. 눌렸다가 반등하는 자리가 나옵니다. 저지발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든 이평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든 반드시 반등의 자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타점으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눌림목 매매입니다. 제가 실제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경험을 해보니 눌림목 매매를 완벽하게 터득하게 되자 신기하게도 돌파 자리가 저절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매매법보다 더 강력한 매매법이 눌림목 매매라 자신합니다. 이거 하나만 완벽하게 익히시면 사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좀 극단적인 말이지만 그 정도로 저는 이 눌림목 매매 신봉자입니다. 오죽하면 한창 공부할 때 눌림목 매매 기법이 꿈속에서 형상화되어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눌림에서 타점을 잘 잡아 수익이 극대화되는 것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마치 성악가가 된 것처럼 제 마음대로 가사를 붙이고 멜로디를 만들어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승세가 좋은 종목이 눌렸을 때 타점을 잡아놓고 기다렸다가 급등을 하게 되면 진짜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도 타점입니다.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없습니다. 고점에서 발생한 몸통보다 윗꼬리가 더 긴 캔들은 매도의 신호입니다. 더 이상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내려간 주식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올라간 주식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걸 기억하시고 늘 매매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반등의 신호가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저지발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또한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저지발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면 좋은 타점입니다. 이평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면 좋은 타점입니다. 두 선이 만나는 지점을 터치하고 반등하면 최고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차트를 가만히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앞에서 발생했던 하락 구간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뭔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21선을 깨고 캔들들이 내려와 21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슬아슬하게 21선을 깨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입니다. 보시다시피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돌파의 신호가 나왔나요? 자세히 보면 최근에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양봉 캔들이 큰오빠 캔들입니다. 큰오빠 캔들이 저항 라인에 바짝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온칩스 차트에서도 이런 그림이 나왔었습니다.
예측샷 관점에서 타점입니다. 돌파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대로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려간 주식은 올라가기 마련이고 올라간 주식은 내려가기 마련이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을 관리하는 주포놈은 성격이 시원시원합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는 지지라인을 지켜주고 횡보하다가 반등하기보다는 급격하게 V자 반등을 많이 합니다. 반대로 내려갈 때는 자비가 없이 바닥권까지 쭉쭉 빠집니다. 이제 반등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반등의 신호가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몸통보다 윗꼬리가 긴 음봉 캔들.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부분이 나왔습니다. 앞서 본 종목, 즉 가온칩스에서는 최고점에서 엠벨선이 깨지고 나서 본격적인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반면 이 차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지선인 121선이 깨져버렸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차트마다 결정적인 지지선 역할을 하는 선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는 121선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등할 때마다 이 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이 깨어졌다는 것은 상승 추세가 끝나고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됩니다. 여기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241선까지 깨져버렸네요.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을 때 확실하게 반등의 신호가 나오지 않는다면 섣불리 타점을 잡으면 안 됩니다. 이제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상승 추세가 좋은 종목이라 해도 시황이 바뀜에 따라 반드시 추세가 꺾일 때가 있다. 각각의 차트마다 결정적인 지지선 역할을 하는 선이 따로 있다. 이 결정적인 지지선이 깨어졌다면 이제 본격적인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확실한 반등의 신호가 나오지 않는다면 절대 어설픈 자리에서 진입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 종목은 1차 상승이 끝나고 1차 하락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2차 상승의 반등 시점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2차 상승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를 노리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찰이 필수입니다. 관찰을 통해 반등의 자리를 찾는 것, 이것이 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럼 1차 상승 후에 긴 조정을 끝내고 2차 상승이 시작된 종목들을 몇 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에브리 보십니다. 누가 보아도 2차 상승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주요 저항 라인을 하나 돌파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위에 저항 라인에서 밀린 모습입니다. 선을 또 그어보겠습니다. 이 저항 라인이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입니다. 하지만 이 저항 라인만 돌파한다면 위에 매물대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아마 박스권에서 다소 횡보를 하다가 이 라인을 뚫어줄 것입니다. 주포의 핸들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거래량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 저항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됩니다. 혹은 돌파 직전에 큰 오빠 캔들이 뜬다면 돌파 신호가 됩니다.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주로 연습을 해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역시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주요 저항 라인 3개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이 라인들이 이제 지지 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세 번째 주요 저항 라인을 돌파하였습니다. 하지만 윗꼬리가 심하게 달렸습니다. 다음 저항 라인에서 많이 밀린 상황입니다. 추세로 봐서는 바로 밑에 지지 라인을 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물을 소화하고 가야 하기에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밑에 지지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아주 좋은 매수 타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 저항 라인만 뚫어준다면 거의 신고가 영역에 들어섭니다. 역시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니트론텍입니다. 삼성이 하프니아 강의 전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연구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업이 이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121선을 살짝 깨고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형성된 캔들이 거터 위양입니다. 거래량이 터진 양봉 캔들입니다. 매도 물량을 엄청 소화한 모습입니다. 이 캔들의 희생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이 잠잠하다가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등장한 시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주포의 핸들링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자리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제 주요 저항 라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아마 이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할 것입니다. 역시 타점은 아래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저점을 높여가며 돌파 직전에 큰 오빠 캔들이 뜨면 돌파 관점에서 또 다른 매수 타점이 됩니다. 역시 단주로 연습해보기에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포바이포입니다. 포바이포는 다양한 분야에서 초고화질 실감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JYP에서 아이돌들의 영상 제작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 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1차 상승에서 쌍봉을 찍고 내려와 2차 상승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딱 보아 세력 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차트상에서 자연스럽지 않은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다면 세력들의 손장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이제는 두려움 없이 세력들과 두뇌 싸움하며 맞상대하는 것을 즐길 줄 알게 되었습니다. 1차 상승 때 주포가 주가를 펌핑시킨 것을 보면 시원시원합니다. 단주로 연습해보시면 재미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돌파보다는 눌림. 최근에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정확히 나왔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최저 거래량 지점이면서 거래량은 줄었는데 주가는 올라간 자리입니다. 눌림목 타점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